거의 약 2년 만에 제주도 여행이다. 저녁 7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했다. 여기는 코리아나 스카이 라운지인데 비행기 시간까지 좀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다. 간식들도 좀 있는데 그다지 손이 갈만한 것은 없다. 요 과일 주스가 좀 먹을만 했던 것 같다. 8시에 도착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녁만 먹고 바로 자기로 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렌트카 업체의 셔틀버스를 타고 렌트카를 빌리러 왔는데 XM3를 빌렸다. 평소에 길에서 보면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했던 차라서 잘됐다 싶었는데 여행 내내 불만이 가득했던 차였다. 왜냐하면 내 차는 2.0인데 이것은 1.6이라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는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보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저녁을 먹으러 숙소 근처에 베이징덕 전문점으로 왔다. 베이징덕은 고급 요리로 한 마리에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인데 이 집은 한 마리에 78,000원으로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너무 차가워. 솔직히 베이징덕은 7년 전에 중국 여행에서 먹어보고 처음이다. 말투를 들어보니 여기 사장님과 종업원들도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다. 식빵 위에 오리 껍질과 캐비어 금가루를 올려놓았는데 먹어보니 입에서 무언가가 통통 튀어 아 역시 캐비어가 비싸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팜핑 캔디 가루를 씹었던 거였다. 오리 한 마리 코스로 밀전병, 오이랑 대파, 어른 3명에서 4명에서 술안주로 먹기 좋은 양이 나온다. 밀전병에 오리살, 오이채, 대파채를 올려두고 춘장 소스까지 싸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더욱 맛이 살아난다고 한다.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한라산을 먹어줘야지. 한라산은 17도와 24도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라산 달라고 하니 그냥 17도를 준다. 24도짜리가 있는 걸 알았으면 그것을 시켰을 것이다. 나는 원래 빵을 싫어해서 안 먹는데 이거는 정말 맛있었다. 반마리 코스에는 안 나오고 한 마리 코스에만 나온다고 한다. 베이징덕 살코기는 촉촉한 속살에 겉에 있는 바삭한 껍질까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몇 개만 싸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데 이 코스가 끝이 아니다. 밀전병에 싸먹으니 너무 배가 불러서 설탕에도 찍어 먹어보고 뒤이어 나온 코스는 오리 다리살, 목살, 오리살 그리고 껍질튀김까지. 어른 둘이서 시키기엔 한 마리는 양이 너무 많고 어른 3-4명이서 먹기 좋을 것 같다. 목이 기니까 솔직히 말해서 베이징덕은 이 껍질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배도 안 부르고 소주 안주로 최고다. 베이징덕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껍질을 먹으려고 사 먹는 건 아닐까 싶다. 이거 설탕에 살짝 찍어. 아니 오리 껍질은 그냥 먹어야지 왜 싸먹어? 맛이 안 나. 한번 먹어보지. 너무 껍질은 바삭하고 살은 촉촉. 흔히 먹을 수 있는 오리 훈제고기 맛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코스 마지막은 오리 샤브샤브가 나온다. 가운데 빨간 것은 마라탕이다. 가운데 마라탕. 겉에는 담백한 맛의 탕이고 안에 콩나물과 청경채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고기도 아주 많이 들어있다. 여기하고 밑에 검은색 부분 너무 뜨거워서 조심하세요. 오리고기 듬뿍 들어가 있는 거 보소. 이렇다 보니 남자 2명이서 한 마리 코스 시키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이다. 심지어 요 마라탕 안에도 오리고기가 들어있다. 아 우리 오리고기. 참고로 오리고기 코스를 먹으려면 최소 1시간 전에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오리고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담백한 국물을 먹고 있으니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 해장이 되는 기분이다. 오리 껍질, 오리 살코기, 그리고 샤브샤브까지 쉴 틈이 없다. 아 소주 3병. 결국 샤브샤브는 남긴 것 같다. 그리고 오리 살코기도 마지막에는 억지로 먹은 기분이었다. 너무 많아서. 고기 너무 많아서 남겼네. 오리고기집 바로 옆에 있는 뉴제주 호텔이었는 하룻밤 4만원으로 잠만 자기 나쁘지 않았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아침을 먹으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는 무조건 재방문해야 하는 곳이다. 이게 기본 밑반찬 수준이다. 간장게장은 더 달라면 더 주는 것 같은데 공짜로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맛은 없다. 성게미역국과 북엇국을 시켰다. 성게미역국 시킨 사람이 잘못 시켰다고 한다. 급식에서 나오는 미역국 같다고. 나는 북엇국을 시켰는데 최고였다.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시켜라. 전날 밤에 베이징덕 먹으면서 속쓰린 것을 이걸로 해장을 다 했다. 아이러니한 게 제일 싼 게 제일 맛있다. 주변에 제첩국을 많이 시켜 먹던데 제첩국 맛은 모르겠다. 그래, 이것도 기본 반찬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재방문하겠다는 소리다. 아니, 제주도 물가 바가지 씌운다더만 이렇게 가성비가 지리는 곳이 있었다니. 확실히 관광지 말고 지역 맛집을 찾아가야 한다. 간장게장은 맛없었는데 공짜니까 맛있었다. 진짜 제육볶음까지 기본 반찬으로 나올지 몰랐는데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다 있었다. 조개젓 못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만큼 맛있는 조개젓이었다. 말아먹으니 더 할 나위가 없다. 밥은 뒤에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퍼먹으면 된다. 여기는 아침 식사용으로 무조건 재방문. 아침을 먹었으니 이제 짐을 싸고 여행지로 출발해야 한다. 제주도 하면 오름이라길래 매일 여행지마다 오름을 하나씩 집어넣었다. 근데 이게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첫 번째 오름은 새별 오름이라는 곳이다. 여행에서 오름이 왜 잘못된 선택이었냐면 나는 15kg짜리 아기를 안고 올라가야 된다. 한마디로 15kg짜리 아기를 안고 등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억새가 너무 이쁘다. 금빛이 출렁이는 것 같다. 아기를 안기 전까지 말이다. 아기가 없는 가족이나 연인들에게는 반드시 이곳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렇게 아름다운 억새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제 아기를 안고 올라간다. 숨이 가빠진다. 정상에 다 올라왔더니 풍경이 죽인다. 내 허벅지도 죽을 것 같다. 바람이 차다. 아기를 데리고 가려면 따뜻하게 입혀야 한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었다. 제주 시내 전체가 다 보이는 듯했다. 아기를 안고 이제 내려가는데 허벅지가 후들거려서 죽을 뻔했다. 가을에 제주도를 방문한다면 꼭 이 새별 오름을 방문해보길 바란다. 바람에 출렁거리는 이 억새가 정말 장관이다. 점심은 수우동인데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중에 하나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예약이 안되고 방문 예약밖에 안되는 시스템이다. 방문해서 테이블에 이름 쓰고 예약한 시간에 와서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싶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못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간 시간에 취소한 사람이 있어서 10분 기다리고 바로 입장했다. 자장 냉우동 2개에 돈가스 단품을 시켰다. 나는 뭐 거저 먹었네. 전국에 있는 우동집 중에 가장 뷰가 좋은 우동집이 아닐까 싶다. 음식값이 비싼 편인데 이게 다 저 뷰값이 아닌가 싶다. 자장 냉우동이다. 솔직히 맛있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만 했다. 근데 아침부터 대기 명단 써가며 먹을만한 열정이 나는 없다. 우동을 절반쯤 먹으면 가운데 반숙 튀김에 노른자를 터뜨려 섞어 먹으면 더 맛있단다. 자작우동이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해서 시키긴 시켰는데 사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해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냉우동에 시원한 육수를 벌컥벌컥 마실 생각으로 신나 있었는데 이거는 뭐 마실 수가 없다. 근데 먹자마자 생각이 바뀌었고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발은 차갑고 탱탱하고 쫄깃쫄깃했으며 육수는 짰는데 계속 당기는 그런 맛이었다.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단품으로 시킨 돈가스도 가격은 좀 비쌌지만 고기가 가득 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돈가스였다. 중독성 있는 국물 맛에 이 짠 거를 결국엔 다 마셨다. 식당의 내부는 넓게 느껴졌고 뷰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우동을 절반쯤 먹었을 때 시키는 대로 노른자를 터뜨려 보았다. 노른자가 육수와 섞여서 육수가 더 고소해졌고 감칠맛이 났다. 역시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다. 이러다 보니 국물을 다 마실 수밖에 없었다.
화학적으로 보면 결국 진간장을 들고 마신 격이다. 하루 종일 물이 마시고 싶었던 이유였다. 또 먹고 싶은 맛이긴 한데 입장 시스템을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밥을 다 먹고 근처 금능 해변으로 가서 산책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얼마 있지도 못했다. 여기는 월령 선인장 군락지로 제주와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선인장을 질리도록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길을 따라가는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사실 선인장보다는 태양 밑에 풍력 발전이 정말 멋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것을 설치했고 태풍이 오면 안 무너지는 게 신기했다. 근처 마을이 있어 둘러보다가 고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 생가를 봤는데 처음 들어봐서 검색을 해보니 참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뭣도 모르고 1일 1오름으로 계획을 짰는데 어제 새별 오름에 대였던 터라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매일 계획을 짜놓았던 터라 계획이 변경되면 따로 어디 갈 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장관이다. 어제 새별 오름 정상과는 다른 느낌이다. 어제 오름에 이어서 오늘은 두산봉. 다리가 후덜덜거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내일 또 오름 코스가 있다. 두 번째 날 숙소는 카이 리조트. 숙소 위치 선정의 기준은 저녁 식사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동선으로 짰다. 저녁은 착한 스시란 곳이로 리조트와 5분 거리에 있다. 예약 필수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먹고 나올 때까지 평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예약 필수란 말이 그날 예약 상황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기본 밑반찬인데 밑반찬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듬 스시 2인을 시켰다.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다. 그리고 산토리 하이볼 2잔. 12피스의 초밥이 나왔다. 새우, 광어, 연어, 계란 말고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다. 초밥은 전체적으로 맛있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면은 애들이 다 쓰니까 배우시더라고요. 아, 원래 안 쓰는데. 네,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는 잘 써요. 빡신 등산 후에 갈증이 너무 나던 터라 하이볼이 너무 맛있었다. 새우 대가리가 하나 들어간 장국을 주었는데 다른 초밥집에서 주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장국보다는 맛있었다. 곧이어 튀김이 나왔는데 깻잎, 새우, 고구마 튀김이다. 산토리 하이볼을 한 잔 먹었으니 남은 잔과 얼음, 레몬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봤다. 개인적으로 이 미역 지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안에 생선 들었네. 안에 생선살도 많았고 미역 향과 생선이 국물에 진하게 배어서 진국이었다. 여기는 본판인 초밥보다 사이드로 나오는 미소 장국과 미역 지리가 더 인상 깊었다. 초밥도 맛있었다. 분명 평균보다 맛있었는데 가격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소주로 만들어 먹는 하이볼도 내 입맛에는 하이볼과 똑같았다. 레몬을 빠뜨립니다. 둘이서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재방문은 안 할 것 같다. 차라리 퀄리티를 엄청 높여서 5만원 이상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오늘 일정에도 오름이 있는데 눈 뜨자마자 걱정이다. 비몽사몽 아침에 정신 차리기 위해서 커피가 필요했다. 그래서 스타벅스 협재점에 들렸는데 근처에 오면 한번 들려보길 바란다. 뷰가 끝내준다. 다들 스타벅스 쿠폰이 많기 때문에 공짜 커피 먹는 기분이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오름인데 4박 5일 일정 동안 매일 한 개씩 오름이 끼어있다. 옆에서 와이프의 따가운 눈총이 느껴진다. 내가 오름을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 그런데 수월봉은 차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추천한다. 제주도에 와서 오름을 가고 싶다면 수월봉같이 차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추천한다. 힘은 하나도 들지 않고 멋진 풍경을 공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보이는 섬이 차기도라는 섬인데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관광객만 북적이는 것 같다.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트레킹 A 코스가 있는데 내려오면 이렇게 화산재로 이루어진 지질층을 볼 수 있다. 이 지층이 만들어진 건 약 2만 년 전이라고 한다. 인간의 나이가 평균 90세라고 생각하면 경이롭기 그지없다. 제주도의 곳곳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이 있다. 이번 여행의 식사는 컨셉인 오름과 마찬가지로 하루 세끼 모두 정해놓고 왔다. 수월봉 바로 근처에 있는 가마솥 순댓국인데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현지 사람들로 보였다. 우리는 창도름 백반을 시켰는데 창도름이 아마 막창의 사투리일 것이다. 관광객들은 안 보이고 다들 현지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음식 맛이 기대가 된다. 김치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것이 국내산인 것 같다. 국밥에 배추가 많이 들어간 것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인다. 막창 크기 보소. 하나하나 엄청 크다.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 같다. 태어나서 이런 막창 국밥은 처음 본다. 뭐야 이거? 서울에서는 내장국밥 시키면 여기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내장을 조금만 주는데 여기는 하나당 엄청 큰 막창을 질리도록 넣어놨다. 제주도 현지 찐 맛집이다. 무조건 추천. 그렇다면 국물이 맛이 없을까? 다대기를 안 넣고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진하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빨간 국물을 먹어야 한다. 모르겠다. 그래야 더 맛있는 것 같다. 설렁탕에도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는다. 국물은 그냥 빨개야 한다. 오래된 내 생각이다. 들깨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조금 더 고소해지고 걸쭉해지는 것이 진해진다. 하지만 칼로리도 덩달아 높아지겠지. 부추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이 넣는 편이다. 간이 다 돼 있어도 새우젓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먹을 기분이 난다. 또 보니까 또 먹고 싶네. 여기는 무조건 다시 가야 하는데 수월봉에 다시 갈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막창이다 보니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고 먹기 좋을 만큼 났으며 요 양념장에 막창을 찍어 먹으면 바로 소주가 생각난다. 서울에서는 내장국밥만 먹어봤지 이런 비주얼의 막창국밥은 먹어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다. 뭐든지 처음 먹어본 음식이 가장 맛있다. 아 근데 여기는 2번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이제 서귀포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라서 군것질 거리를 조금 사기로 했다. 수월봉 근처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오징어 지포집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바로 즉석에서 구워주기 때문에 정말 맛있었다. 오징어는 맛있기 때문에 꼭 추천하고 엄청 큰 지포로 한 장에 1,5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오징어도 6,000원 밖에 안 줬던 것 같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른 것이 서귀포시 앞바다에는 돌고래를 자주 볼 수 있다. 서귀포 해안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은 우연히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돌고래를 볼 수 있다. 어디가 안 가고? 송악산 둘레길로 넘어왔다. 또 걸어야 한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빡셈이다. 가슴 아픈 역사니까. 하지만 송악산 둘레길은 옆에서 따가운 눈총이 없다. 걷기도 편했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며 풍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해녀의 집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제주도 왔으니 이런 데서 해산물 먹어볼까 했는데 참았다. 술 없이 어떻게 먹나. 그리고 참길 잘했다. 알고 보니 제주도 가는 곳곳마다 저런 해녀의 집이 하나씩 꼭 있었다. 사계 해변으로 자리를 옮겼다. 모래 지층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조 시간을 잘 확인하고 와야 한다고 한다. 나는 근데 그냥 왔다. 운이 좋았다. 해외를 연상시키는 특이한 지층과 멋진 바다 풍경으로 웨딩 촬영도 많이 하고 있었다. 바로 용머리 해안으로 옮겼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빡셈이다. 해녀의 집이 또 보인다. 앞으로 해녀의 집은 가는 곳마다 있었다. 용머리 해안은 이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출입 금지가 되어 있었다. 마음속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또 오름이다. 여기는 군산 오름. 근데 다행인 것은 거의 꼭대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올 수 있어서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닿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아기를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조금만도 아주 힘들었다. 오름 구경을 다 한 다음에 예정되어 있던 카페로 향했다. 제주도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곳 중에 하나인 카페 루시아. 여기는 내가 무조건 추천한다. 알고 보니 여기가 일몰 뷰 맛집이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왔다. 저기 왜 추노가 보이노? 이번 여행은 운이 좋네. 내부에 앉아있어도 통창으로 전망이 탁 트여있기 때문에 뷰가 좋고 커피값이 다소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정도 일몰 뷰면은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일몰 때는 태양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양이 바닷속에 쏙 빠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숙소 스카브로. 숙소의 선택 기준은 저녁에 술 한잔하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이다. 이 숙소 근처에 인생 흑돼지 맛집이 나온다. 그리고 이 숙소가 또 좋았던 점이 바다 뷰에 개별 욕조도 있었다. 인생 흑돼지 맛집 난드르 바당. 당연히 웨이팅이 있었다. 모자란 반찬은 셀프로 떠먹으면 된다. 웨이팅은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 역시 실내보다 야외가 인기가 많았다. 실내에서 먹을 거였으면 안 갔지. 이야, 돼지고기 두께 보소. 역시 야외에서 먹으면 고양이들이 빠질 수가 없지. 사람들이 고기를 하나씩 던져주니까 계속 모여든다. 숯불이 너무 좋다. 계란말이, 콘치즈, 요새 이런 불판이 많이 보이네. 근데 왜 한쪽은 안 채워주지? 저긴 뭐하는 곳일까? 나는 일반 삼겹살과 흑돼지 삼겹살의 차이점은 뭘까 항상 궁금해했었다. 일반 돼지 가져다 놓고 흑돼지라고 속여서 팔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오고 나서 알았다. 속여서 팔 수 없다는 것을. 처음 딱 한 입 먹어보고 나서 바로 알겠더라. 흑돼지라는 것을. 훨씬 더 고소하고 쫀득쫀득했다. 고기는 저렇게 친절하게 알아서 다 구워주더라. 된장국은 특별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평범했던 것 같다. 어이구, 미더덕도 들어있네. 훨씬 더 고소하다 보니 많이 먹으면 빠르게 느끼한 점도 있었다. 여행에서 술은 양날의 검이다. 저녁에 한잔하면 너무 맛있는데 다음날 일정에 피곤하고, 안 먹자니 허전한데 다음날 상쾌하고, 무자란 말이고. 저 버섯에 한잔하자. 아직 안 익었으니까. 짠. 가운데 있는 건 도시에서 먹을 수 없는 자리동젓인데 저기에 고기를 찍어 먹으면 개꿀맛이다. 흑돼지는 진짜 너무 맛있다. 야외에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점도 있다. 여기 와서 알겠더라. 흑돼지는 일반 돼지와 맛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흑돼지는 느끼해서 도저히 못 먹겠고 술은 남았다. 그래서 새우를 시켰다. 새우가 정말 저렴했는데 이게 10,000원밖에 안 한다. 믿어지나? 진짜 정말 너무 괜찮은 식당이네 여기. 한 3개 더 줬지? 몇 개 더 줬어? 세수? 4개? 4개 더 줬어? 그럼 충분하지. 와,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 진짜 블랙 타이거네. 진짜 블랙 타이거야. 내가 닦아줄게. 크고 탱탱하고 숯불에 굽는 새우는 나쁠 수가 없지. 여기는 진짜 와, 또 가야지. 나는 초콜릿을 받았다. 초콜릿 이거야? 숙소 정말 잘 잡은 것 같다. 나는 숙소 잡을 때 그렇게 비싼 곳은 안 잡는다. 잠만 잘 거기 때문에. 아, 그러네. 역시 술은 마실 때는 좋았지. 아침에 해장을 하러 고기국수집에 왔다. 아침에 오니깐 아무도 없다. 창고에서 봤는데 구포국수 소면을 쌓아놨더라. 구포국수로 만든 고기국수다. 고기도 면도 양이 상당하다. 한 10개 들어있네. 제주에서 유명하다는 다른 고기국수집은 안 가봤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으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고기국수는 맛있었다.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고 완전 진국에 해장이 지대로 됐다. 나는 국물이 빨개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부었지만 고기국수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다. 맛있게 해장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진황 등대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바다의 스케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예전에 괌에 여행 갔을 때 사랑의 절벽에 올라가서 느꼈던 거대한 바다의 스케일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날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데 솔직하게 핸드폰이 날아갈까 무서웠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사람도 날아갈 정도로 세게 바람이 불었다. 진황등대에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 마녀의 언덕 카페이다. 영화 마녀의 촬영지라고 한다. 이 카페는 내가 무조건 추천하는 곳이다. 진황등대에서 느낄 수 있는 광활한 바다를 카페 안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관광지인데 커피값이 저렴하게 느껴진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가본 바다뷰 카페 통틀어서 여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 제주도 카페 중 일몰뷰 최고는 카페 루시아, 바다뷰 최고는 마녀의 언덕 카페. 두 곳 강력하게 추천한다. 루프탑도 있는데 루프탑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 이건 뭐 웬만한 바다뷰 카페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풍경이 벌어진다. 중문으로 넘어와서 색달 해변으로 왔는데 여기도 해녀집이 있네. 정말 어딜 가나 있다. 색달 해변으로 넘어왔는데 수십 명의 급식들을 보고 도망쳐 나왔다. 점심을 먹으러 왔다. 과연 만족했을까? 통갈치 한 상 2인상을 시켰다. 가격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한 3시쯤 갔으니까 아무도 없다. 제주도까지 와서 갈치회 한번 못 먹었는데 밑반찬으로 먹어본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간장게장이 정말 맛있다. 간장게장 맛있겠다. 근데 갈치회는 난 솔직히 맛있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소라를 구워주던데 왜 새우를 주냐. 아 짜증나네. 어제 난드르 바르당에서 훨씬 맛있는 새우 먹었었는데 이건 갈치 껍질 튀김이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었다. 뼈 없는 갈치 조림이었는데 이거는 노맛. 아무래도 이거는 서비스라서 그런지 비싼 갈치는 아닌 것 같았다. 그동안 제주도 여러 번 왔었는데 갈치구이는 처음 먹어본다. 왜냐하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 돈이면 딴 걸 사먹고 말지 하는 생각이 강했다. 근데 여기는 가성비가 좋아서 한번 시켜봤다. 갈치를 하나하나 다 발라줘서 먹기가 편했다. 숟가락 한번 들어주세요. 숟가락. 밥 하지 마시고 양파 하나 올린 다음에 뜨거우니까 잘 식혀서 한번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가시 없으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두개 보고 먹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와, 드세요. 솔직하게 갈치 맛있었다. 이 식당은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번 들려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밥을 먹고 천지연 폭포로 넘어갔다. 제1폭포, 제2폭포, 제3폭포가 있는데 제2폭포까지만 보면 된다고 해서 제3폭포는 안 갔다. 사실 갈 힘도 없었다. 이번 여행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제3폭포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었다. 천지연 폭포를 다 보고 주상절리대로 넘어왔다.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바위들이 참 독특하게 생겼는데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제주도에서밖에 못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숙소 봄 그리고 가을. 이곳도 온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 바로 여기다. 걸어서 한잔할 수 있는 곳. 아기 없이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행을 했을 때 들렀던 곳이다. 그때는 야외에 테이블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나 보다. 해지기 전에 야외에서 바다 보면서 먹으면 끝내주겠다. 해산물을 먹을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근년 3만원짜리 하나 시켰다.
소라, 전복, 멍게, 문어, 해삼 5가지로 종류는 똑같고 사이즈에 따라 양의 많고 적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해산물이랑 먹으면 맛은 있는데 깡소주 먹는 거나 다름없어서 다음날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내일 속이 좋길 바래야지. 해산물의 싱싱함이야 뭐 제주도 해안에서 먹는 건데 두말할 필요 없지. 전복죽을 시켰는데 조미료 맛 하나 없이 삼삼하니 오로지 전복 내장 맛이 느껴진다. 죽에도 소주 먹을 수 있잖아. 응? 죽에도 소주 먹을 수 있잖아. 서울에서는 3만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겠지? 본죽도 전복죽이 10,000원 넘는데 참 가격이 좋네. 클리어.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은 가장 제주스럽게 보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니 초콜릿을 4개나 줬다. 난드르 바르당에서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 여행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바다 뷰인데 여기 바다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어제 거의 뭐 깡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해장을 해야 한다. 보말 칼국수 2개를 시켰는데 메뉴가 전체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느낌은 없다. 아 근데 따로 담아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싫어한다. 국물이 되게 진국일 것 같은데. 전망 좋은 곳은 저기 2자리가 있다. 나는 안타깝게도 저기 앉지 못했다. 제주도에 여러 번 와봤는데 봄 칼국수는 처음 먹어본다. 이게 해장이 지대로 되네. 봄 칼국수를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런데 여기만 봤을 때 맛있다고 느꼈다. 보말이 밑에 다 깔려 있었다. 든든하게 해장을 하고 성산 일출봉으로 넘어갔다.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번 여행 너무 힘들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료 코스는 진즉에 포기했다. 무료만 보고 오기로 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좋았다. 일단 힘들지 않고 볼 수 있는 건 무료 코스에서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기 갔지? 성산 일출봉에서 섭지코지로 넘어갔다. 여기는 외국인은 없었는데 전국에서 수학여행을 여기로 간 것 같다. 대단하다 대단해. 급식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겨서 잠깐 구경했다. 어린이들도 아니고 고등학생들로 보였는데 이 게임을 이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다니. 점심 먹으러 왔는데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밥이다. 3시쯤에 오니 손님이 아무도 없다. 여기도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다. 에피타이저로 전복죽을 주는데 상당히 고소했다. 맛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맛있는 간장게장이었는데 어제도 간장게장을 먹었기 때문에 살짝 물렸다. 하지만 게 종류가 달라서 다행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게는 내장이 새까맣고 껍질도 물러서 이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라고 한다. 같이 간 사람은 요 양념게장이 더 맛있다고 했다. 문어가 들어가는 미역국은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다. 딱새우장은 처음 먹어봤는데 내가 새우를 아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딱새우 특유의 끝향이 큼큼한 것이 하나 먹고 못 먹었는데 같이 간 사람은 맛있다고 했다. 전복장은 상상하는 맛 그대로였던 것 같다. 여기 간장게장은 맛도 좋은데 가성비도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 이씨 까맣네 이거. 네? 엄청 새까맣다. 밥을 다 먹고 월정 해변으로 넘어갔다. 추운 날씨였는데 여기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바다다. 그 외에는 별로 특이한 점이 없어서 김영 해변으로 바로 넘어갔다. 여기는 김영 김영 해변은 뭐 아무것도 없었다. 시골 바닷가 같았다. 이건 뭐지? 모래 위에 왜 이런 걸 깔아놨지? 아니 일부러 걸어가기 붐비지도 않고 여름에 아기들이 놀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물고기도 보이고 꽃게도 보이고 이게 보말이야? 내가 먹은 보말 칼국수 재료도 보이고. 아, 김영 깡통열차 추천. 팁을 주자면 현장에서 결제하면 7,000원인데 인터넷에서 미리 결제하고 가면 더 싸다. 단 2명이라도 열차는 출발한다. 우리 아기는 돈을 안 냈고 엄마가 안고 탔다.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 괜찮다. 맨 뒤에 타는 것이 제일 재밌다고 해서 맨 뒤에 탔다. 허접해 보이는데 재밌다. 코스도 아저씨가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일부러 지그재그 운전하고 눈에 돈다. 우리는 아기까지 3명만 탔는데 저 빈 좌석이 꽉 채워지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한편으론 어른 둘이서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안 타고 후회하는 것보다야 낫다.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농구 코트를 2바퀴 돌고 나오는 길이다. 만약에 농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상치 못하게 캠핑장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사람들은 캠핑을 즐기고 있고 나는 깡통 열차를 타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흔든다. 나는 못 본 척한다. 여행 일정을 짜는데 정확히 48시간이 걸렸다.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면 48시간을 아낄 수 있다. 고맙다면 구독 좀 해주세요. 이 깡통 열차를 마지막으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야 한다. 공항 가는 길에 전국에서 가장 뷰가 좋은 함덕 백다방에 들러 커피를 샀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온 제주도 여행은 끝났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